박 마지막 승부.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일 또는 3일경으로 연기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얘기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박 대통령의 마지막 요구 저희가 속내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어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밑에 거부터 제가 볼게요. 덜 중요한 거부터요. 박 대통령의 최종 변론 기일에 출석을 할까 말까? 만약에 출석하면 질문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게도 되는지 헌재에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태 증인 재신청. 뭐 이거 두 개는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하실 건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건 이 부분입니다. 최종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 원래 2월 24일에 끝내겠다고 이정미 권한대행이 얘기를 했는데 3월 2일에서 3일로 연기해달라. 이런 승부수를 던졌는데 대통령 측의 의도는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3월 2일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평의를 거쳐서 결정문을 쓰는데 시간이 한 2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는 돼야지만이 아마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네. 지금 2월 24일로 잡은 것도 보면 그 2주를 계산해서 3월 9일이나 10일쯤 아마 최종 선고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걸 3월 2일로 바꿔달라고 한 것은 결국 아마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이후, 즉 3월 13일 이후로 결정을 미뤄달라. 막 이런 뜻의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최종 변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사실은 뭐 시간적으로 보자면 뭐 얼마 한 일주일 정도 상관입니다만 일주일. 이 일주일 상관의 의미가 결국은 헌재가 7명을 하느냐 8명을 하느냐 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볼 때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는 결국 7인 체제 하에서 결정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8인 체제보다는 7인 체제가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변론 기일 자체를 이렇게 좀 늦춰달라. 오늘 오후에 전해진 소식이잖아요. 현장에서도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속내가 너무 뻔히 보이는 일이죠. 방금 다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7인 체제나 8인 체제의 핵심은 지금 반대, 그러니까 기각의 조건 자체가 이제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인용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반대한 사람이 2명이 되냐, 3명이 되냐인데, 이제 만약 7명이 되면 2명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뭐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주일 상관이지만 그 일주일을 통해서 최대한 더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제 기각적으로 어떻게든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건데, 그리고 헌재에서는 이미 뭐 24일 변론 기일을 확정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종료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최종 변론을 나오더라도 추가 연장을 없다.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뭐 어제도 뭐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3월 2일에 태극기 집회 주최 측에서 대대적으로 동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월 1일이요. 3.1절. 그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헌재에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서 뭐 좀 판을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고려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죠. 3월 1일 날 친박 진영에게 총궐기 지시가 내린 거 보면 3월 1일 날 친박 세력을 총궐기시켜서 아마 헌재에게 여론을 통한 정치전을 통한 압박을 하겠다라는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대통령 측의 헌재에 대한 대응 결과가 딱 하나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그동안 고용태의 녹취록에 대한 증거 신청을 했었고 이제 고용태 증인까지 재신청을 했었고 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 흘리기도 하고 이번에는 대통령 측이 최종 변론일에 출석할 수도 있다라는 걸 흘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요? 대통령이 최후 진술만 하고 질문을 받지 않겠다 얘기하는 건데 상대 축구 경기라는데 상대 후보들은 상대 선수들은 눈을 가리고 축구 경기 하자라고 하는 거 똑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대통령 측의 마지막 요구는 헌재의 시간 끌기라고 하는 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그 이전의 요구사항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최종적으로는 20일 날 헌재에서 이 요구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헌재의 결정사항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쉽지 않은 대통령 측의 무리한 요구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게 있긴 있어요. 3월 2일이나 3일에 하더라도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요. 이게 평의 표결에는 참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이게 3월 13일에 퇴임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한 3월 15일 내지 16일 날 이 결과를 발표한다 할지라도 그때 이제 작성하는데 2주가 걸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표결은 그 이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3월 2일이나 3일 정도 되면은 뭐 3월 5일이나 6일 정도에 표결을 해놓으면 그건 유효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 측에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이제 깔아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수싸움이 어떻게 보면 치열한데 이게 과연 진짜 치열한 것이냐. 뭐냐면은 지금까지 대통령 측의 전략적 목표라는 게 우리가 이런 법리적인 걸 통해 가지고 아니면 뭐 국제적인 이런 사례를 통해서 헌법의 이런 정신을 원용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시간 끄는 걸로 갔었거든요. 그냥 끄는 거. 시간 끌어보면은 뭐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우리를 이제 찬성하는 뭐 여론이 높아지지 않을까. 3월 1일에 대한 그런 기대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른바 태극기 집회, 탄핵 반대 집회가 점점 뜨거워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단단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확장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확장은 아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탄핵 찬반에 대한 게 꾸준히 몇 달째 한 80대 15 정도예요. 차도가 없다는 그렇죠. 얘기죠. 5%는 잘 모르겠다. 이게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3월 2일, 3일로 쟤는 뭐 헌재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된들 저렇게 된들 뭐 본질적인 큰 변화가 있을까 싶네요. 헌재가 아마 지혜롭게 지난번에도 왜 결과와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대통령직 대리인단이 제시했던 말도 안 되는 증인들에 대한 중복 신청도 받아들였고 사실 확인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결과의 신속성에 대해서는 이를 달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전술을 펼쳐나갔는데 이번에도 아마도 윤태권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3월 2일이나 3일을 받아들이면서 평일은 미리 진행을 해서 초보도 지금 또 작성하고 있어서 두 가지 다를 얻으려고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20일 날 어떤 결정을 내릴지 헌법재판관들이 슬기로운 그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 패널이 그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쯤에서 좀 들어볼 말이 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요. 당시에는 정말 터무니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어떤 경우든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며 어떤 이유든 모든 정치적 해법이 먼저 모색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작년 4월 퇴진, 6월 대선안이 정치권 원로들이 제의했을 때부터 이러한 정치적 해법이 탄핵 소추에 절대적으로 앞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자, 청와대하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은 여권 취재를 오래 하신 이제 이재명 차장께 제가 묻겠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 지금 이 타이밍에 갑자기 자진하야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굉장히 사실 난해하죠. 지금 이미 탄핵 소추안이 거의 끝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과연 저걸 왜 꺼냈을까? 지금 치열한 수싸움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수싸움은 수싸움인데 목표가 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과연 탄핵 기각을 이끌어내서 뭐 다시 한번 판을 바꾸느냐. 사실 쉽지 않죠. 그걸 청와대나 여권이나 모르지 않죠.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수싸움, 그러니까 3월 일주일 연기하자는 것과 그리고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비롯해서 한국당 지도부에서 계속 갑자기 또 질서현 퇴진을 다시 꺼낸 거가 저는 맞물려 있다. 결론은 뭐냐? 결국은 보수층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억압당하고. 그러니까 더 나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거부당하고 하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고 또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따라서 박 대통령이 3월, 그러니까 최후 변론을 나오실지 아니면 또 특검과 대면 조사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그리고 또 그 전에 마지막으로 또 어떤 승부를 던질지 뭐 이따 나중에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려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과연 실익이 뭐냐? 이렇게 해서 질문하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진짜 기각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판단보다는 그냥 보수층에 던진 메시지가 강하다. 저는 그쪽에도 오히려 방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그때 당시도 사실은 이제 하원에서는 탄핵안이 가결이 됐고 상원의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탄핵 자체가 이제 그 가결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자진해서 내려왔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사례를 예로 들며 보면 만약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탄핵돼서 나가는 대통령이냐 아니면 그냥 자진해서 나가느냐 이건 정치적 의미로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겠죠. 또 법적인 의미도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진해서 나갈 경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넉사해서 좀 명예로운 어떤 네. 본인도 그거 가질 수 있는데 물론 뭐 검찰 수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탄핵이 됐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좀 나쁘게 남을 수 그렇죠. 있다.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도 있는.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더라도 나중에 그러면 보수 세력이 어떻게 이제 활동할 네. 여지를 마련하느냐 이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보수가 이 탄핵 이후에 뭐 대통령 사퇴 이후에 네. 그래도 정책 입지를 확보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명분과 확장성에서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퇴로를 열어놓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결국엔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고 지금 네. 당장 뭐 대선은 힘들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미래를 보자면 보수 세력이 그나마 그래도 뭔가 생존할 사실 국회의원들은 다른 생각 없습니다. 자기 국회의원 배지 유지하는 거 이게 제일 일정 목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요,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네. 박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이 부분은 좀 자유한국당 그 중에서도 예. 이른바 골수 친박을 제외하고 뭐 정우택 원내대표라든지 여기 이제 지금 이제 비대위원회장을 비롯한 이게 지도부 쪽 생각.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우리는 우리대로 이게 진도를 나가야 할 때 어떤 게 유리할 것이냐. 네. 그리고 만에 하나 박 만에 대통령의 하나? 탄핵이 이제 기각됐을 때 네. 대통령이 그러면 이 직에 복귀해가지고 12월 아니 내년 2월이죠. 네. 내년 2월까지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으로 보고 그렇죠. 있다는 거겠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발언이 엇갈립니다만은 왜 정규재 TV하고 박 대통령 인터뷰 과정에서 뒤에 뭐 언론하고 검찰을 뭐 국민의 힘으로 정리해야 되고 이런 말이 있었니 없었니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가지고 대통령이 다시 이제 뭐 힘을 쥐고 여기서 모든 보수 언론이라든지 특검뿐만 아니라 검찰까지도 뭐 쳐내겠다? 결코 좋은 게 아닐 거예요. 그 부분은 차라리 이게 공멸의 시점이 늦춰지는 것이고 더 큰 파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까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달에 그렇게 탄핵이 아니라 탄핵에서 그러면 이제 탄핵에서 이제 기각이 됐을 경우에 4월 달에 내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나에게 무슨 실익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부활을 하려면 부활이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 소위 말해서 파면을 당하면 정치적 제의가 불가능한데 스스로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루 언덕을 올라간다면 아마 지지자들이 그 결집도가 높아질 것이고 향후에 정치적 제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회법의 130조 2항에 탄핵 소추 중인 것은 그 임명권자가 사직원을 접수할 수 없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 조항에서 예외라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제도적으로도 열려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명예와 향후 정책 제기를 위해서 아마도 그 스스로 사임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결정 전에 하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모든 것의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특검의 대면 조사에 응하는 것, 바로 이것일 겁니다.